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미국 경제의 아주 큰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사라진 성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 바로 이 느낌, 이 현실과의 괴리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핵심 증거거든요. 무려 150년 동안 미국 번영의 심장, 그 엔진 역할을 했던 생산성 증가율이 1970년대 이후로 눈에 띄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뭐랄까,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던 자동차 엔진이 갑자기 덜덜거리기 시작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경제 퍼즐의 첫 번째 조각, 생산성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산성.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해요.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얼마짜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우리 월급도 오르고 생활 수준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엔진이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숫자로 딱 보입니다. 보세요. 2차 대전 끝나고 완전 황금기였잖아요. 1973년까지는 연평균 3.3%씩 쑥쑥 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1.6%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2000년대 초에 잠깐 괜찮아지나 싶더니 지난 20년간 또다시 1.7%. 이 저성장의 늪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에 더디지 하고 느끼는 이유? 바로 이 숫자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퍼즐을 풀 단서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주 흥미롭게도요. 그 실마리는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했던 그 시절, IT 혁명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프를 보시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멈춰버렸던 성장률이 거짓말처럼 다시 3.3%까지 치솟아요. 꺼져가던 엔진이 다시 막 포효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정보통신 기술, 우리가 아는 IT 혁명이었습니다. 이 시기 생산성이 다시 살아난 건요, 거의 전적으로 IT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 덕분이었어요. 이 IT 붐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인텔과 AMD가 죽어라 경쟁하면서 컴퓨터 칩 성능이 미친 듯이 좋아졌고요. 다른 쪽에선 메모리 가격이 그냥 막 폭락했죠. 여기에 PC 시장이 딱 표준화되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폭발하고 전 세계는 인터넷을 까느라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생산성 급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IT 엔진이 왜 2004년을 기점으로 다시 멈춰버린 걸까요? 자, 이 두 그래프가 바로 유레카를 외치게 될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왼쪽이 2004년 이전, 오른쪽이 그 이후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가장 큰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던 저 파란색 부분, 오른쪽에서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저 파란색의 정체, 바로 제조업이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미국 전체 생산성 성장의 거의 절반을 혼자 이끌던 제조업의 기여도가 2004년 이후 그냥 제로, 0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엔진이 다시 멈춰선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아니, 제조업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요, 컴퓨터, 휴대폰 같은 첨단 제품들을 미국 땅에서 직접 대량으로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떠나버린 거죠. 물론 미국에는 돈이 더 되는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일은 남았지만 통계에 딱 잡히는 제조업의 성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뛰게 할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기술이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30%. 이 숫자가 AI의 잠재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자기가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을 AI가 대신해 주거나
AI의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IT 혁명의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경제적 파급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가 그냥 가만히 둔다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잠재력을 진짜 우리 삶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놓쳐버릴지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AI와 혁신 정책을 두고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길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바이든 행정부의 길이에요. 혹시 모를 위험을 미리 막아서 안전한 AI를 만들자는 거죠. 규제를 강조하는 쪽입니다. 다른 한쪽은 트럼프 캠프의 길입니다. 규제는 최대한 줄이고 시장에 맡겨서 혁신 속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안전이냐 속도냐 정말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이 AI 정책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사람, 즉 인재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에서 전문직들이 받는 H-1B 비자, 이 비자의 무려 65%가 컴퓨터 관련 직종에 발급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인재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이 혁신의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4년 한 해에만 필요한 HB1B 비자가 5만 5천 개나 부족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AI 혁명을 이끌 인재들은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데 정작 들어올 문이 너무 좁아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경목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쓴 마틴 닐 베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성은 산출, 소득, 그리고 복지의 주된 동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성은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 경제의 크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득,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뜻이죠. 이 생산성 퍼즐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AI는 과거 IT 혁명처럼 우리 모두를 더 잘 살게 하는 번영의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혜택이 소수의 기술 대기업과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을 위한 엔진이 될까요?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건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